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1조 원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지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기아차 통상임금의 항소심 결과와 그에 따른 파장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데 1심에선 근로자 측 일부 승소 판결이 났었는데 이 판결이 과연 뒤집히느냐가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뭐 같은 소송이라도 이제 1심과 2심 판결이 이제 엇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속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기업보다는 근로자를 이제 우선시하는 기조가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한 7대3 정도로 이제 노조가 승소를 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이제 통상임금은 이제 소송은 이제 상여금이나 중식대, 일비 등이 이제 통상임금에 이제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제 노조가 2011년에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죠. 1심에서는 이제 상여금과 중식대가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 이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초과수당 미지급금 중에서 4,233억 원을 이제 사측이 지급을 해야 되는 책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측은 이제 1심 판결이 노사 간 이제 임금 협상을 어기는 이제 신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즉각 이제 항소를 해서 이제 오늘 판결이 이제 이어진 건데요. 2심에서도 통상임금 범위하고 이제 신의 원칙 적용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신형문수 판결에서 이제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보다는 근로기준법에 더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제 노조가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노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휴게 시간이라든가 일비 등 이제 사측이 요구하는 것을 좀 더 들어주면서 통상임금 범위 규모가 조금 작아지는 이런 이제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판결에서는 이 상여금이나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 여부를 놓고 판결이 좀 날 것 같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쉽지가 또 않은 과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이제 각종 이제 할증 수당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노사 모두에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관행적으로나 또는 이제 노사 그 합의로 정기 상여금은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왔다가 2014년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러한 이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그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이제 포함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어지는 판결이 이제 상당히 엇갈리는 판결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 지금 혼돈이 계속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시점에서 근무를 해야지만 지급되는 이제 정기 상여금이 고정성이 있느냐 여부 문제라든가 아니면 절차를 위해 이제 포함된 이제 중식대 그다음에 영업사원들의 일비 이런 것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복잡한 임금 체계를 이제 단순화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이런 것이 이제 어렵다면은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이런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해서 법률로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좀 확실하게 정해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여금이나 이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볼지 말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따져서 좀 판결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항소심 판결에서 최대 변수는 이 회사의 신의 성실의 원칙, 흔히 신의칙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적용될지 여부가 변수인 것 같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인천 이 시영운수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이 경영상 위험에 대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좀 판결을 한 바가 있는데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에서 신의칙 이 부분이 좀 적용이 될까요? 글쎄요, 저희 가능성 크지 않지만 이제 최근에 기아자동차 경영 상황이 눈에 띄게 이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의칙 적용을 이제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14년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에 이제 포함된다고 판결을 하면서도 기업이 이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이제 그 추가
수당 소급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이제 판단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예, 있는 예. 건데요. 그동안 이제 동일한 경영 지표를 가지고도 판사의 이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신의칙 적용에 대한 이제 판결이 상당히 이제 엇갈리는 판결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14일에 말씀하셨던 신용 운수 사건 판결에서 어떤 이제 신의칙 적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적 혼란을 이제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신의칙 적용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판시를 추가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 여전히 이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차 판결에서도 이제 통상임금 범위라든가 신의칙 적용 여부가 이제 논란이 되겠지만 이제 결과는 사실 지금 속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통상임금 관련 분쟁 중인 다른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기업들이 소송을 관련해서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13년부터 이제 2017년 8월까지 100인 이상 기업 중에서 이제 195개 기업이 이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 심지어는 이제 한 기업에서 18건의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도 네.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형운수 소송에서 이제 법원이 신의칙보다는 근로기준법에 이제 무게를 두고 노조의 손을 줄어들으면서 이를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추가 인건비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현대미포조선, 금호타이어 등 이제 1심 또는 2심에서도 승소한 기업도 상당히 이제 자불안석인 그 당황해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이제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제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400인 이상 기업 중에서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35개 기업들이 모두 패소를 한다면 예. 추가 인건비 부담이 한 8조 4천억 원 정도가 될 예. 거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와 이제 추가 채용은 이제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의칙 적용의 판단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좀 확대하는 쪽으로 판결이 좀 났으면 하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통상임금 과거분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따르게 되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기아차 측이 앞으로 적용할 통상임금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아차는 이제 지난달 29일에 이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사측이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이제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라는 전체 상여금 750% 중에서 한 600%를 기본급으로 이제 전환해서 이제 매달 지급하겠다는 거고 이 안은 상여금을 이제 기본급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신에 600%를 이제 매달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이제 안입니다. 두 안 모두 이제 상여금 600%를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면서도 통상임금을 이제 넣겠다는 이제 이런 계산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직원들의 임금이 평균 한 21% 늘어나는 이제 부담이 있지만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이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사측은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노조 측에서 이제 즉각 거절을 했는데요. 이제 이는 75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추가 연장 근로수당을 이제 더 받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미달분은 또 미달분대로 더 받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이제 이런 의도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사보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임금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그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런 우려감도 들고 있습니다. 예. 통상임금 항소심의 최저임금 이슈까지 지금 기아차에 산적한 악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일 관세 부과 가능성이 지금 상존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관세 폭탄까지 좀 가세가 된다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은데요. 예, 물론입니다. 이제 하건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고일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은데요. 예. 하여튼 이제 현 상황에서는 미국이 이제 고일 관세를 부과를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위기가 오고 그 자동차발 위기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제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이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준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림으로써 한국하고 일본, 이제 EU 자동차에 대한 이제 고율 관세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차 대미 수출이 84만 이제 5천 대에 달하고 이거는 이제 총 수출의 한 33.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국내 산업이 위축될 것이 이제 분명한데요. 예. 르노, 삼성은 이제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국내 신차 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까지 부과를 한다면 사실 국내 자동차 생산 배정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 현대차나 이제 기아 자동차도 이제 이런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보다는 미국 현지 생산을 이제 높일 가능성이 높게 네.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자동차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종사자가 한 177만 명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크고 예. 산업 연관 효과도 상당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곧 이제 경제 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민간의 외교로까지 총동원해서 총체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재와 이제 위험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일자리 또 추가 감소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관세 면제가 무조건 좋은 것이냐? 지난해 철강 관세 이슈를 돌이켜봤을 때 우리나라가 관세를 피해서 철강 쿼터제를 도입했는데 수출 성적이 관세를 맞은 다른 나라보다 되려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지금 이제 관세하고 쿼터제 중에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어느 것도 안 받는 게 가장 좋지만 네. 굳이 선택을 하자면 관세가 이제 쿼터제보다 좀 나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쿼터제를 받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생산 비용 절감 노력을 네. 하더라도 이제 쿼터제 이상으로 수출을 할 수가 이제 없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관세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노사 간의 협력이라든가 원청과 하청 간의 협력도 아니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면 얼마든지 관세 추가적인 추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세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예. 이제 노사 간이나 원청과 하청 간의 이제 고통 분담을 얼마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시 통상임금 항소심 결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지금 이 사측 또 근로자 측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팽팽히 대립하는 이슈인데 대법원까지 어차피 이어질 거로 보이고요.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인 이 기아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돌파구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판매 실적 악화라든가 통상임금, 최저임금 이슈 여기에다 이제 한미 관세, 미국 관세 부과 뭐 이런 이제 산적한 악재를 고려를 하면 이제 돌파구가 사실 좀 상당히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기아차의 이제 평균 임금이 이제 9,300만 원이다고 신입 연봉이 이제 초임이 5,500만 원에 달할 줄 고임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급이 적고 이제 수당이 많은 임금 체계 때문에 한 6천만 원에 달하는 이제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미달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래서 이제 이들 임금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연쇄적으로 이제 고임금까지 모든 근로자의 이제 임금이 올라가서 평균 연봉은 이제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다 이제 통상임금까지 소송해서 패소를 해서 이제 추가 미지급 수당까지 막 이렇게 지급을 한다면 임금 폭탄이라고 할 정도의 가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임금 부담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래서 네. 우선은 이제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해서 이제 고임금 근로자가 이제 임금이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은 좀 정부가 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봉이 1억 원이나 되는 노조를 위해서 이제 신입직 적용을 배제하는 이런 이제 판결을 좀 억제를 하고 신입직에 대한 이제 적용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임금 체계를 개편을 해서 좀 이러한 이제 통상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